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미경 님이 김종배의 시선 집중 출근길 고정하고 구독 중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굿굿이시라고 칭찬을 보내주셨고요. 네. 한선희 님은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연말 분위기가 뭔가 좀 팍팍 나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나죠. 네. 그런 거 못 느끼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게 느낀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못 느낀다고 하면 또 나이 들어가는 거라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하셔가지고. 지금. 그 세상 풍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뭔가 좀 되게 썰렁한 연말 같지 않습니까?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트리랑 뭐 반짝이는 조명들이 많이 등장하긴 했는데 전혀 그게 뭔가 좀 삶이 않고. 팍팍하고 좀 썰렁하다 이런 느낌이 좀 갈수록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고달프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곁에는 시선 집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DDD님이 뜬금없이 이런 인사를 주셨어요. 시선 집중은 사랑입니다. 저희라도 있어야죠. 그죠? 아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제이비에게 시선 집중이란? 저에게 그냥 삶 전체죠. 왜요? 응? 네. 빨리 넘어갑시다. 네, AS 타임 가시죠. 네, 올여름이었죠. 저희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인터뷰를 했던 분이긴 한데요.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사명 총경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이분이 어제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류 총경은 경찰관으로서 12구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사죄한다면서 고개부터 숙였는데요. 경찰국 설립을 12구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10월 29일 우리 경찰의 경비 행태는 기존의 그 국민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던 그런 충분한 경력 배치를 떠나서 경호 경비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해서 이번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염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 다시 또 같은 그 큰 일이 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면 경찰의 관심이 국민의 인권과 안전보다 권력을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동안 경고를 해왔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조금 전에 들으신 이대로 말을 한 겁니다. 네. 경찰국이 12구 참사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주장은 처음 나온 주장은 아니거든요.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이미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할 점은 이 발언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류사명 총경이라는 건데 저희가 좀 인터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가졌던 느낌이 이분이 되게 원칙적이고 신중한 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걸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마구 지르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일단 지르고 보는 일단 그 말을 던져놓고 보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경호 경비에 올인하는 모습 물론 염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정면에서 제기했다라고 하는 게 좀 색다르게 다가온다. 뭔가 좀 더 어떤 현 경찰로서 충분한 근거를 갖고 하는 이야기인지 거기다가 또 경찰국하고 직접 연결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호 경비에 올인하는 데 있어서 경찰국이 실제로 경찰의 어떤 메시지나 컨트롤을 했던 게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인지 이게 궁금해지는 건데 그 궁금증을 어디서 풀어야 되겠습니까? 국정조사 특위에서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정조사 특위에서 또 하나의 숙제가 던져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풀어야 되는 숙제가 늘어나는 느낌인데 잘 될지 그건 잠시 후 여야 의원들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내일 그러니까 10일이죠. 내일부터 17일까지 영국과 스페인 출장을 다녀오는 일정을 잡았다고 합니다. 국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네, 이 일정을 보면 영국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방문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스페인 플라멩고 공연 관람 일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딱 봐도 외유성 느낌이 팍팍 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예결특위, 지금 예산안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바로 예결특위가 그리스 출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내년 초에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3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 라스베이거스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이렇게 네. 가신다고요? 국회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는 것은 입이 부르고 터지도록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관련해서 정말 음미할 멘트가 하나 있던데요. 여기 한번 집중해 봅시다. 교육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야당 요청으로 10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서 출발 일정을 11일로 미뤘다. 요 멘트인데요. 출발 일정을 하루 미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임시국회 첫날만 얼굴 빼꼼 내밀고 그 다음부터는 이른바 땡땡이 쳐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임시국회 소집이 됐으면 임시국회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임시국회 회기는 한 달을 넘길 수 없거든요. 그러면 11일부터 17일까지라고 한다면 4주 가운데 한 주를 뚝 떼어서 영국, 스페인 다녀오겠다라는 거잖아요.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허허.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해하고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응? 자,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오늘 벼락치기로 창고 대방출급 의안 처리를 한다고 해도 숙제 산더미의 해발 고도가 겨우 1cm가 낮아질까 말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숙제가 산적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정말 참으로 의아하고 참으로 좀 한심스럽기도 한데 일이라도 잘했으면 셀프 포상 휴가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투혼을 불살라서 월드컵 원정 16강 목표를 달성한 축구대표팀이 일정 끝났다고 놀러 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게다가 우리 국회는 원정 16강 진출에 비견되는 성과를 낸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언 영국, 스페인 타령이에요 지금 얘기가.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열오르네요. 네. 촌철님들도 아침부터 혈압이 좀 오르시는 소리가 들리네요. 헬레나님, 크리스마스 휴가 가십니까? 라고 해주셨고요. 정경수님, 참 한가하다라고 보내주셨고 데이지님, 참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해주셨고요. 동아님은 좀 강경책을 내놓으셨어요. 이름 싹 다 밝히고 다음 공천에서 빼면 어떨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임금님께 캔디님은 뭐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 이거 약간 놀라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놀라워하고 지적하고 입 아파도 지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말 나온 김에 국회 현안 정리가 어떻게 될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해임 건의안,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예정대로 오늘 처리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할 거고 그러면 자동으로 매장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매장이요? 해임 건의안이 매장이 될 네네네. 거다. 네, 이상민 장관이 아니고 해임 건의안이. 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2단계 탄핵소추안 처리를 국정조사 뒤로 미루기로 한 만큼 그 매장 속도는 거의 광속에 해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사는 예산안 처리인데요. 민주당이 바로 내일부터 열자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처리 시점이 임시국회 회기로 넘겨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오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럴 경우 포인트는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와 다른 법안 처리를 연계해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 민주당의 전략이 뭐냐 이거일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는 민주당이 뭘 얻고자 하는 건지 이것조차 헷갈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보죠.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은 11억에서 12억으로 그리고 저가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완화하기로 했고요. 2주택자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1.2에서 6.0%인 중과세율이 아니라 0.6에서 3.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 방안에서 후퇴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국민의힘에 양보하고 있는 건데
그런 민주당이 도대체 뭘 절대사수로 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산안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사회적 약자 예산을 늘리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등 몇 가지를 감액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어떻게 뭐 결론 날지 이 자리에서 예단은 하지 않겠고요. 협상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만 설령 민주당이 어느 정도 요구를 관철시킨다 해도 그게 과연 등가 교환일까? 이건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의 경우 여야 원내대표 단판 사안으로 넘겼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결론 낼까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근데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가세를 해서 22%로 세율 내리는데 다만 뭐 2년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대 사수 또 전선이 무너지는 거겠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겠죠. 그리고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임시국회 회기로 넘긴다고 해서 과연 관철할 수 있을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도대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사수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걸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죠.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어제 정부의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일단 받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백기투항이거든요. 아니 이럴 거면은 애당초 그냥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질질 끌 이유도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거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나름 뭐 이걸 중재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애당초 이걸 받았으면 중재안이 아니라 예방안이었을 수 있겠죠. 파업 예방안. 근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걸 받겠다고 합니다. 근데 더 뭐한 건 국민의힘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랬거든요. 일단 민주노총이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면 민주당과 논의할 수 있다. 하는 거 봐서 더 세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어서 화물연대까지 투항하라 이런 선포잖아요. 자, 과연 여기서 그러니까 중재가 성립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적 우위를 10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로 엄포만 놓다가 막판에 가서는 작아지는 모습의 연속. 이게 지금 민주당 의정의 어떤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와 실력은 별개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지금 시전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력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얹겠습니다. 뭡니까? 오늘이든 며칠 뒤든 예산안은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12구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겠죠. 그렇겠죠. 이 국정조사는 국민도 지켜보지만 유족들도 지켜봅니다.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해야 하는 게 국정조사입니다. 그런데 걱정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목청의 데시벨과 실력도 별개라는 걸 여기서마저 보여준다면 유족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정말 안 됩니다. 예? 부디 제발 준비 좀 제대로 해서 좀 제대로 뭔가 진상에 다가가는 모습 좀 보여달라. 이런 말씀을 정말 간곡히 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 그리고 이상민 장관 문체관 이걸 두고 여야가 대립할 때 저희가 JB타임즈에서 이런 얘기를 사실 초반부터 했습니다. 그죠? 네. 그때 JB가 치킨 게임에서 누가 먼저 핸들을 꺾을 거냐 이걸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면 결국 핸들을 꺾은 거는 민주당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숫자는 뭐하러 있느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어제 윤건영 의원이 머리가 아픕니다라는 말로 좀 애둘러서 표현을 하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내 좀 불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그랬을까? 이거는 이제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물어보도록 하고 촌철님들의 반응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희님, 오늘도 산에 올라가는데 참 캄캄하네요. 요즘 정치 같은 날씨입니다. 라고 전해주셨고 김영환님은 늘 국민의 세금이 인질이 되어가는 국회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5696님은 원래 정치야 상대방과 계속 얘기하면서 타협점을 찾는 거라지만 지금은 너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 같아요. 라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2012년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그 주인공이 바로 양금덕 할머니입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6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 서운 안건이 올라와서 최종 결정되고 훈장이 수여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수상이 무산이 됐는데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그 배경에 외교부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외교부가 양 할머니의 훈장 수여와 관련해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게 시민 모임의 주장인데요. 양금덕 할머니는 시민 모임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서 이런 심경을 밝혔거든요. 잠시 들어주시죠. 상을 준다는 것이 흐뭇하고 좋았는데 뭔 짓이냐고 기분이 아주 좋다가도 말아버렸지. 못함시 상을 안 준다더니 그 원인이 뭐냐고. 부끄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러지. 응? 우리한테. 네, 일본의 사죄 한마디 듣기도 그렇게 어렵고 정부의 이런 결정에도 기분이 나쁘다. 할머니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 문제를 고려한 처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그래도 문제인 게요.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핵심 쟁점은 배상 방법이지 않습니까? 배상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자, 양금덕 할머니가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의 실상과 그 책임을 밝히는데 노력했기 때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즉 역사적 진실 규명에 공헌을 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양금덕 할머니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발굴 정립된 역사적 진실은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밀당의 소재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적 진실은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밀당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근본 출발점은 훼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바로 이 근본 문제를 지금 건드려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상.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역사적 진실을 지금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납득하고 누가 용납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를. 다른 나라 외교부도 아니고 대한민국 외교부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촌철님들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해주고 계신데요. 외교부가 어느 나라 외교부냐 이런 의견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프리덤님은 외교부가 왜 일본 눈치를 봅니까? 라고 하셨는데 사실 외교부가 지난 7월에 대법원에 사실상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보류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내서 한 번 더 문매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이랬을까요? 아휴. 그러니까 좀 답답함이 연속이네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만 여우는 참 깁니다. 네, 마무리해줘.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